골다공증이 무조건 뼈의 문제만을 대변하진 않는다. 뭔가 이제 내 몸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환의 관절연구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환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께서 좀 관심이 많으실 거고, 한 번 정도 골절이 되신 분들 혹은 가족 중에 그런 골다공증으로 좀 치료받으신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면서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센터나 보건소 이런 데서 이제 검사를 하시기도 하고, 바로 이제 정형외과 병원을 오셔서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원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지들을 보통 이렇게 생긴 거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결과지들을 보는데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골다공증인지도 모르겠고, 건강검진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설명을 못 들어서 이 설명 들으려고 또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병원 오시기 전에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영상 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상태구나 파악하시고, 치료가 필요하시면 병원을 오시면 되고요. 치료가 필요 없다 그럴 때는 이제 관리하시면서 지내실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이 골다공증 검사는 뭘로 하냐, 이런 결과지가 나오는 거는 이제 이중 에너지 엑스레이 흡수 계측법이라 부르는 덱사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런 이제 검사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할 때는 이제 QCT라는 검사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초음파로 검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초음파는 이제 발 쪽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덱사 혹은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할 때는 QCT라는 걸 이용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덱사 검사를 할 때 의료보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여성이거나 남성은 만 70세가 넘어야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완경, 폐경이 좀 일찍 되신 분들은 만 65세가 안 되었더라도 의료보험으로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의사가 봤을 때 이분은 꼭 골밀도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여러 번 이제 다발성 골절이 일어났다거나 엑스레이 상에서 너무 이제 골밀도가 좀 감소된 것으로 추정이 될 때는 골밀도 검사를 의료보험으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결과지를 받아보셨을 텐데, 그러면 이 검사 결과지 어떻게 보냐? 보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모양을 보면 이 위쪽은 척추 모양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은 이렇게 고관절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척추와 한쪽 고관절 이렇게 두 곳 이상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 검사를 했는지 볼 수 있는데, 허리는 보통 요추 1번에서 4번까지 검사를 해서 평균값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보이는데, 위쪽부터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색깔이 점점 변화하게 되는데, 내 나이대에 해당하는 곳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이 점의 위치를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당연히 초록색 쪽으로 있으면 좋은 거고요.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골다공증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옆에 있는 이 숫자입니다. 내 뼈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제 객관적 수치는 이 옆에 있는 수치가 되겠고요. 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검사를 한 다음에 두 개의 뼈의 평균값을 봅니다. 그래서 1에서 4번까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1번과 2번, 1번과 3번 이런 식으로 총 6가지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3, 4번까지 이렇게 이제 검사한 이 6가지 중에서 T-스코어, 보통 이제 T 점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6가지 수치 중에서 T 점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점수를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1.1, 1.9, 1.0, 0.5네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9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9면 골다공증일까요? 아닙니다. 마이너스 1.0부터 2.4까지는 골감소증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부터 그 아래로는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5는 무슨 의미냐? 이렇게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한 다음에요.
정규 분포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평균값 0으로 해서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쭉 퍼지는 그런 이제 정규 분포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표준 편차가 평균보다 얼마나 떨어졌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플러스면 좋은 거고요. 마이너스면 안 좋지만 그래도 0에 가까운 값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멀리 떨어질수록 안 좋다. 그런데 마이너스 2.5부터는 굉장히 끝쪽에 해당하거든요.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골다공증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2.5부터는 의료보험이 가능한 약제들에 한해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2.4까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가 골다공증 치료 목적으로 뭔가 하더라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자, T스코어 보는 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그 옆에 G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T스코어는 뭐고 G스코어는 뭐냐? 그 차이는요, T스코어는 젊은 사람, 20대, 30대 정도의 젊은 분들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G스코어는 나이와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한 차이예요. T스코어를 기준으로 우리는 골다공증을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G스코어는 그럼 언제 쓰느냐? G스코어는 50대 이하의 남성분이나 폐경 이전의 여성분들은 G스코어로 골다공증 여부를 판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치료가 필요한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이 T스코어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환자 경우 볼게요. 이분은 이 점이 빨간색 구간에 들어가 있죠.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척추로 봤을 때 마이너스 3.0, 3.0, 2.9, 2.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마이너스 3.0. 이번엔 고관절 볼까요? 고관절 역시 빨간색 점에 해당하는데 고관절에는 마이너스 3.1이 있네요. 그런데 이제 고관절에서는 한 가지 주의할 게 여기에 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과를 판독할 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관절에서 이 부분은 누구나 좀 약한 부분이에요. 젊은 사람도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값이 마이너스 2.5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괜찮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보통은 이제 경부라고 되어 있는 곳과 트로칸터라고 된 이 전자부의 두 개 값 중에서 척추와 비교해서 가장 낮은 값을 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1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5 이하, 즉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가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또 다른 이제 환자분의 좀 경우를 가져왔는데요. 이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60대 초반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 검사의 보험 기준에도 해당되지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굉장히 아래쪽에 있어요. 굉장히 아래쪽에 있고, 여기 상황을 봤을 때 마이너스 4.4부터 마이너스 5.0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낮죠. 예, 나이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고, 이런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검사를 좀 진행을 해봐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해봤더니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게 발견이 됐던 경우였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무조건 뼈의 문제만을 대변하진 않는다. 뭔가 이제 내 몸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골다공증 검사와 관련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뼈마디가 다 쑤셔요. 저 골다공증인 것 같으니까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전제 자체가 틀린 질문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뼈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들보다 쉽게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제 뒤집어서, 아니 아프지도 않은데 골다공증 치료해야 하나요? 라고 또 물어보세요. 그것도 이제 좀 잘못된 생각이죠. 골다공증은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골다공증성 골절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넘어지면서 손목, 고관절, 발목 이런 데가 잘 부러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특히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치명률에도 굉장히 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 수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치료와 집에서 하는 치료로 구분해질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다공증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골다공증인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